어제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문회장은 시작부터 파행과 고성이 오가면서 여야가 부딪혔는데 민주당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슈퍼위크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여러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정해도 많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관심 있었던 거는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인사청문회? 전체적으로 좀 저도 마치 시험 보는 사람처럼 저도 네.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밤 12시까지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걱정하는 것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또 국민들께 무엇보다도 피해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소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무난하게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강 후보자의 해명이 예를 들면서 뭐 음식 쓰레기 이런 거는 저녁에 먹던 걸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가지고 두고 내린 불찰이다. 그다음에 변기 교체도 이제 조언을 구한 건데 그것도 이제 갑질로 받아들였으면 불찰이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그러니까 본인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저도 저를 반추해서 봤을 때 하나하나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강 후보자가 그런 점에서는 시종일관 혹시나 그런 상처를 받았을 분들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했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제 좀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좀 법적 검토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거냐 또는 했냐를 보았더니 그런 게 상당히 와전돼서 좀 전달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제 어제도 이제 야당 의원이니까 서범수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법적 검토 질의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SBS 8뉴스 보도 보면 SBS에 하는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게 후보자가 답변을 해서 진행 중이면은 그와 관련된 게 결과로 어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럼 SBS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SBS에 했던 답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검토를 했으면 이미 어디에 소장을 제출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마 좀 그걸 답하는 과정에서의 실무상의 혼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쓰레기 버리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SBS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보면은 텔레그램으로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거든요. 후보자 해명이 좀 배치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아마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제 본인과 당사자만이 좀 알겠죠. 그러나 혹시 그런 부족한 기억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다시 좀 재차 사과를 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청문회 지켜보니까 이건 그래도 괜찮겠어. 낙마 사유는 아니야.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데 이런 상황이십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제 어제 밤 12시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8시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또 미쳤을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봐 주셨을는지 좀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입장이고 이거를 바라보는 또 채점관들은 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계시니까 그런 거 부분들도 좀 함께 살피면서 저희들도 의견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보다는 조금 태도가 그런 부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태도 문제는 굉장히 좀 몸 낮추기 잘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SBS의 보도 이런 부분들의 여파를 좀 보시겠다는 건데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은 문제 없습니다. 무조건 곱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아니 뭐 제가 며칠 전에도 진성준 의원도 이런 원칙적인 얘기했다가 예. 기사에 나온 걸 봤는데 예. 저희들이 뭐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이걸 다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국민 감정을 보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역대 인사청문회가 또 그런 부분만으로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예.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측면이 이런 예. 부분들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이 우리 검증이라는 거는 저도 제가 청와대 인사해봤지만 이게 예. 객관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지 예.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람의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 검증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파악되는 어떤 예.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상호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국민 눈높이거든요. 뭐 원론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인사청문회 다 끝나고 판단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신 거죠? 아무리 예. 봐도 뭐 이렇게 여론에서 많이 말씀 주시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야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혹시 분위기는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점검을 얘기는 안 나눠봤습니다 따로. 예. 근데 뭐 그 대통령실에서도 저도 이번에도 뭐 인사청문 관련된 TF도 만든다고 하는데 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듣고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하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하고 참고인이 없었는데 지난번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송호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식의 침대 축구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그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꼭 증인과 참고인이 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어제 보니까 오히려 저기 과방위 같은 경우에 예. 그 팻말 불필요하게 이 청문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야당의 전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좀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간을 좀 허비한 것은 아닌가. 예. 뭐 오히려 좀 잘못된 전술을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송원석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저희들도 뭐 물론 상대당의 또 원내대표이시긴 한데 본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우신 분은 아니잖아요. 과거 이 당직자 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심지어 저도 기억을 못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탈당까지 했다 돌아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이제 다시 정치인으로서 이런 예. 부분들은 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좀 사건을 보면서 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오늘은 조금 뭐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는 봐야 되겠지만 진짜 큰 산은 내일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논문 표절 의혹 부분이 이거 아마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 같은데 어제 일부 보도 보니까 어떤 한 교수 단체에서 이 국민검증단에서 발표한 예. 것도 봤습니다. 이 저 논문 표절 문제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와대에 있을 때 그 검증하는 친구하고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논문 문제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를 논문을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카피킬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긴 하는데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하는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영역에 뭐 예를 들면 이분 건축공학과 교수인데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항상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그 검증단도 있지만 다른 건축학회라든지 뭐 색조명학회 이런 데서는 좀 다른 이야기의 의견서를 우리 교육위원회 보내온 것으로도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내일 소명하는 자리가 좀 충분히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야당에서는 5명을 지목했어요. 아시겠지만 좀 너무 무리한 목표 같아요. 목표가 무리하면 결국 결과도 크게 만족스럽지 못할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5명의 목표는 무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심지어 저희가 좀 이따 가야 될 권오을 후보자 뭐 우리 보수당에서 삼성까지 하신 이런 분도 오늘 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과하게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혁신이 문제 때문에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화살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화살이 잘 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반대로 여당은 야 절대 낙마 없어 무조건 전원 통과야 절대 사수 또 이거는 아니라 말씀이신 거죠? 그런 태도를 하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죠. 저희들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지는 좀 열어두셨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갔어요 2번. 버티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입을 뭐 강제로 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특검의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왜 버틴다고 보세요? 뭐 더 잘 아시잖아요. 2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물론 또 구속까지 했으니까 구속 기간도 예.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시간은 오히려 피의자의 편인 것도 예.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좀 버티는 측면이 저는 자꾸 동정심 또는 자기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뭐 이런 좀 여론을 일으키려는 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뭐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서 이력하기는 사실 어렵고 어제도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 그 김계리 변호사가 갑자기 무슨 뭐 영치금이 없다느니 약이 없다느니 뭐 이런 다 바로 그다음 운동 시간이 부족하냐느니 에어컨 얘기도 나왔어요. 에어컨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이제 법무부가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러면서 지금 뭐 이 여론의 네.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시도들이 여러 차례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오늘 취소가 되긴 했지만 무슨 뭐 미국에서 무슨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와서 원래 서울시에서 강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서울대에서 강연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시도뿐만 아니라 뭐 또 그 구치소 앞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좀 시도들이 다 동시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의원님 그 김계리 변호사가 영시공 계좌 공개하고 뭐 운동 시간 얘기하고 지지자들의 에어컨 달아주세요. 더워 뭐 폭염 속에 우리 대통령이 뭐 하는 것도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에서 뭔가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나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뭐 양형회생 문제 또는 그 이후에 사면복권 이런 것까지도 아마 저는 긴 안목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면복권까지요? 이게 단순하게 요 국면에서의 수사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의도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거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이제 하는 거고 결국 그 몇 분들은 정치 세력화할 생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번에 창당도 하려고 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못했던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선거가 계속 내년 당장 지방선거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뭔가 정치 세력해서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 국민의힘이 나를 버리지 못할 거야. 요 생각도 한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 뭐 이분들이 단순하게 변호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사실상 정치인이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특검은 무슨 수가 있어요? 계속 안 나가고 나가서도 말 안 하면?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충분한 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 진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김태호 전 차장까지. 김성훈 뭐 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런 진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침묵이나 이런 저항을 탄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 진술이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이 상황의 변화를 본인들도 좀 순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결국 자신들이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는 없다. 뭐 이런 상황들을 지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마지막 얘기인데 미국 특사단이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때문에 뭔가 좀 파열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뭐 아까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얘기하냐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던데 아마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우상호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특사란 문제는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도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구성에 있어서 저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파열음이 있는지 왜 그런 문자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어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부적절합니다라는 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저는 뭐 그런 가운데서 뭐 적절한 분들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특사의 역할이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안보실하고 통상본부가 안보 문제와 그 통상 문제를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외곽에서 좀 지원하고
우리 정치 상황이 정상화됐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맞는 분을 좀 준비해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좀 혼날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면. 그래요? 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워낙 또 원로시니까 저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빗길에 운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